머니데이 스테이션 금요일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죠. 오늘은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기사를 보니까 미국장이 최근 불안한 변동성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 유럽 지수, 유로스톡스 50이라든지 이러한 지수들이 또 움직이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이번 주는 좀 불안했죠. 불안하면서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은 좋은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한번 봅시다. 컴퓨터 화면. 네. 이거 지난주에 그 예측했던 미국 시장의 방향인데 지금 방향은 1번 시나리오로 갔어요. 1번 또는 2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정을 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누군가. 엄청난 매물이 나오고 치열한 공방 끝에 결국 1번 시나리오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넘어야 될 것이 엄청난 매물대였는데요. 일단 다른 차트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미국은 이렇게 올라 있어요. 일봉인데요. 참 많이 올라갔죠. 네. 우리 시장이랑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승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그 피로감에 따른 매물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크게 보면요. 지금 고점에서 아까 좀 전에 본 그 그림이 고점이에요. 고점을 확대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전에는 채널로 하락을 했어요. 이렇게 4번 부딪히고 결국 못 가다가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고 가서 다시 또 채널을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삼각 수렴을 했어요. 그림을 보시면 삼각 수렴을 해서 점점 좁아지죠. 그래서 박스권에서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이 과정에서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락하려는 세력과 또 올리려는 세력 간에 엄청난 전투가 있었고 그리고 어제 밤이죠. 어제 밤에 결국 변곡점을 만들었습니다. 이 삼각 수렴을 돌파해서 위로 올라갔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자세히 보면 여기서 보면 그 위에는 고점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수렴을 했고 아래쪽은 고점이 높아지면서 수렴을 했죠. 이런 경우는 참 방향성을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위에서 두들겨 맞은 게 3번 있었어요. 그죠? 장중에 가다가 주저앉아 또 다 파란봉으로 되어 있는데 반면에 이 그 고점에서 매도 치려는 세력 이제 너무 상당히 우리 시장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인 분이 급락을 예고하기도 했죠. 그런 이제 불안감이 반영된 건데 한번 크게 추락했고 관세 때문에 이제 추락한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도 비슷한 거고요.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어떤 재료가 나오든 그냥 하락하겠다라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집단이 매물을 던진 거고 한 번 시도했고 2번 시도했는데 계속 말아 올렸어요. 아래꼬리 달고. 그리고 이번 주에 보면 이 빨간 긴 봉이 뭐냐면 이때 나왔던 게 비슷한 이슈인데 장중에 조그만 이슈 가지고도 그냥 푹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아졌으니까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핑계로 장전에 선물이 막 폭락을 했죠. 근데 장 시작하고 계속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내리려는 하락과 올려야 된다는 또는 지수 방어 세력이 충돌을 한 거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또 뭐가 있었어요? 수요일에는 그게 수요일이군요. 파란봉이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에 이렇게 꼬리가 달렸고 네. 그리고 어제는 원래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보합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선물이 장 시작하고 나서 4월 1일로 연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걸 보면 결국에는 트럼프는 주가 조작을 상당히 대놓고 하고 있다.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렇게 하잖아요. 네. 상호 관세 바로 발표 안 하고 한 달 반을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트럼프가 반응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변곡이 나올 때 여기 보면 이제 6,100이죠. 지수 6,100에서 이 그 추세선 B급에 부딪히는 가격이에요. 이 지수대에서 원래 그 지수는 살아 움직일 때 보면 재미있거든요. 네.
누군가 던지고 누군가 받도하는 게 아주 실감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6,100대에서는 막 그 0.23% 정도는 바로 내려갈 정도로 무더기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는 받아 올리고 그걸 수십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거기서 이긴 쪽이 방향성을 잡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결국에는 상승 쪽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변곡이 상승 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변곡을 잡으려면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시장을 보셔야 되는데 그럼 밤을 새셔야 되니까 제가 사실은 어제 밤을 새웠어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둘 간의 싸움을 관찰했는데 정말 치열했어요.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마 받치려는 세력은 우리나라 그 연기금처럼 미국에도 이제 그 연방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큰 자금들이 아마 방어하지 않았을까 싶고 그 계속 아래 꼬리 단 건 나는 누구로 보냐면 소위 그 HFT 세력이라는 게 있어요. 기업 집단인데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인데 아주 초 단위가 아니고 밀리초 단위로 트레이딩을 해요. 조금만 움직이도 우리가 보기 전에 차트에서 보기 전에 자기를 입먹고 나오는 식의 그런 트레이딩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시도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 장중에 봤다면 1분봉에서 엊그제 같은 경우는 1분봉에서 1%가 빠졌어요. 1분봉에서 1%가 쫙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물로 매수했던 세력들은 그렇죠. 매수 세력들은 로스컷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반대 매매가 다 나오는 네. 거예요. 그냥 문자가 나한테 오기 전에 반대 매매 합니다라고 오기 전에 이미 컷돼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빠르게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걸 노리는 단차 세력들이 지금 몇 번을 시도했는데 어제 저녁에는 그걸 막았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으로 변환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하는 경우에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수익이 날까? 누가 던지고 누가 받았을까? 이런 부분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대개 보면 큰 변동성이 빠른 시간에 올 때는 그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출렁거려요. 윗꼬리 달고 내려오거나 아니면 밑에서 갈 때는 아랫꼬리 달고 흐르다가 다시 올라가는 건 뭐냐면 시장에는 그 LP라고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있어요. 우리 같은 기관들이 공급을 해주는데 호가에 물량을 채워준단 말이에요. 근데 물량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는데 그 이하는 비어 있어요. 이것도 비어 있고. 근데 한 번에 큰 물량을 던지면 쑥 가는 거죠. 비어 있으니까. 얘도 비어 있고. 그래서 과거에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났는데 그러면 이걸 받아야 되잖아요. 뭘로 받느냐면 그 반대 매매로 빠져나온 물량을 저 밑에서 받는 거예요. 그게 올리는 힘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 거대 세력들이 치고받고 싸우면서 수익을 취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제가 그 과거 시장과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시스템이 달라진 걸 얘기할 텐데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개인들은 불안하니까 손절하고 또 손절하다가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이제 잠잠해지면 이때 단타 세력이 좀 잠잠해지면 추세적인 상승이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어제 옵션 만기였죠. 모르시나요? 네? 어제 시장이 옵션 만기였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시장이 그랬었죠. 옵션 만기인데 예상외의 반등을 했고 우리가 먼저 변곡점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미국에서 변곡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미 글로벌 세력은 한국도 알고 미국도 알고 다 이미 이 플랜 속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국이 만기날을 이용해서 공격을 했고 거기서 또 많은 이익을 취했겠죠. 그렇게 사실은 시장은 그 안을 보면 상당히 잔혹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미국 시장, 선물 시장 안에서도 위에서 누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밑에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서로 강하게 경쟁을 하면서 점점 미국 시장 안에서도 좁은 박스권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세력 간의 싸움 다툼, 그로 인한 최근의 글로벌 동향이 어땠는지를 가볍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계속 변동성이 나타났었던 배경은 뭘까요?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서 던지고 싶은 세력들은 너무 많이 미국 지수가 올랐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든 아니면 이제 파생 쪽으로 하는 분들은 하방 포지션을 잡을 거 아니에요. 네. 많이 이미 꼭지에서 잡아놨는데 이걸 수익을 내려면 던져야죠. 던져서 하락시켜야 되는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트럼프가 지금 지수를 반등시키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하면서 불구하고 미국 시세는 올리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또 위로 방어하려는. 그리고 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한 5% 정도의 여유는 있어요. 올라가는 쪽도 5% 정도 올라가면 그게 또 한 번 이제 그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고 결국에는 그 관세 전쟁이니 뭐니 다 하는 것들이 핑계일 뿐이고 겉으로의 핑계고 결국 자기들의 포지션 수익을 위해서 시장을 움직인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이끌면서도 미국 시장의 지수를 끌어올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간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또 서명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어제 트럼프가 주가 하락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테고 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 상호 관세 발표를 4월 1일로 1일까지 더 연구해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했던 자체가 주가를 하락시키는 않겠다. 사실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뭐 가격 조정이 아니라도 시간 조정을 하고 가는 게 사실 건전한 시장인데 약간 억지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아무튼 하락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좀 더 그 상승의 피로감이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그때 한번 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연초 자기가 취임한 1월 대비해서 연말에 주가가 올라있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영향에서 보면 한국도 이제 바닥에 있으니까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가면 그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간밤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긍정적인 흐름으로 장을 마쳤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그러한 훈풍을 받아가는 느낌이 들어지는데 특히 삼성전자가 이번 주 내내 좀 새로운 듯한 분위기, 새롭게 기류가 변하는 듯한 느낌들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57,000원을 봤었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움직이면 우리 지수도 거의 뭐 커플링돼서 움직이다 보니까요. 앞으로의 국내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제가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망에 대해서. 일단은 희망사항은 네. 쭉 올랐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국이 어제 이제 선물은 아니고 옵션 만기 있잖아요. 월물 만기였는데 지금 이제 선물과 현물을 보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 선물과 현물 코스피 200입니다.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200쪽이니까 그 현물은 지금 이 시간대를 캡처한 시간대를 볼게요. 343.18인데 선물은 341이에요. 약 2포인트가 차이가 나죠. 이걸 이제 백오데이션이라 그러는데 이제 선물이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하락할 거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을 미리 매도를 친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그까지 계속 그랬고 지금 오늘 시장을 여러분 보시면 네. 현물과 선물의 간격이 좀 좁아지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1.7포인트 차이 났는데 지금 아마 1.0, 1.1 그 정도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물이 여기 있고 선물이 아래 있으면 이걸 이제 수익하는 또 하나의 건데 현물을 누르면서 선물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하나 감아 있고 하나가 올라가거나 하나 감아 있고 내려오거나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을 팔고 있죠. 선물은 사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가격, 비슷한 금액으로 사고 있는데 이렇게 좁히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둘 다 해서 외국인은 바닥에 샀잖아요. 샘물 수익 실현하고 선물도 밑에서 샀잖아요. 그래서 또 수익 실현하고 이런 식으로 둘 다의 수익을 취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 폭을 좁히는 흐름이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선물이 밑에 백오데이션에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상승 추세가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이제 보셔야 될 포인트가 그 부분입니다. 어찌 보면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선물 시장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려 가면서 그 갭 차이를 줄여가고 있다. 그럼 다음 주도 우리 시장이 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건가요? 다음 주 벌써 예측을 해드려야 되나요? 네. 그럼 좀 잠시 뒤에 다시 자세하게 마지막에 짚어볼까요? 해드리고 일단은 컴퓨터 화면을 한번 보시죠. 지금 제가 좀 여러분이 평소에 듣지 않는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를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삼성전자 넘어서 과거에 그 우리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돌아가던 시스템하고 네. 지금의 AI 시대에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걸 좀 아셔야 시장의 근본적인 속성을 좀 아셔야 대응하기가 편하거든요. 특히 지수를 많이 보시는 분, 특히 또 대형주를 보시는 분들은 이 속성을 좀 아셔야 돼서 이거부터 먼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예측을 해드릴게요. 자, 금융 시스템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어요? 과거에는 뭐 리포트가 있으면 받아다가 눈으로 읽어보고 거기에 자기가 분석하고 요약하고 다 했죠. 아날로그로. 네, 그리고 이제 뭐 프린트해서든 컴퓨터상에 줄 긋고 뭐 어떻게 분석하고 계산해서 내가 결정하고 투자하는데 뭐 몇 시간 또는 며칠이 걸렸죠. 그게 과거 시스템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분석해요. 문자든 이미지든 차트든 데이터를 다 분석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가 이제 게시판에 글 쓰잖아요. 우리가 심리가 어떤지도 게시판 글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죠. 그 모든 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이러하니 이렇게 하면 수익을 내겠구나. 그 전략을 짜고 그 전략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수동과 자동의 차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보면 과거에는 수동이 있고 지금은 AI가 하는 자동 분석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모든 걸 혼자서 막 다 결정할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이 개입도 했지만 이걸 너무 많은 지표를 갖다 대면 복잡하니까 대표적인 거 단순한 지표만 가지고 계산을 했다면 AI는 지금은 다 합니다. 필요한 거 다 해요. 더 정밀해지겠죠. 더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속도가 느렸다면 지금 완전 초고속, 뭐 1초도 아니에요. 밀리초 단위로 계산해서 결론을 내고 매매하겠다, 쉬겠다 또는 뭐 매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만큼 빨라지고 자동화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자, 우리는 접할 수 있는 데이터가 특히 그 과거에는 한정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노출이 돼 있고 또 실시간으로 분석이 가능해요. 과거에는 하루 전에 나오고 일주일 후에 나오고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은 실시간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광범위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이 손으로 하고 머리로 계산하다 보면 내 감정이 개입이 되잖아요. 네. 심리가 개입되는데 AI가 하다 보면 그 감정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 확률이 더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상품도 다양하게 변동해 왔어요. 그 예를 들어서 옵션도 뭐 월에 하나씩 있던 게 지금 주간 단위로 변했고 미국은 매일 만기가 있어요. 옵션이 엄청난 숫자가 늘어나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과거에는 단순 콜옵션, 풀옵션이라면 지금은 그 테마가 주어지고 뭐 바스켓 옵션도 있고요. 또 디지털 옵션도 있고 조건부 옵션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장에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AI가 아니면 저걸 다 어떻게 분석하지?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날로그였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것을 이제는 AI가 프로그램돼서 자동화 매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속도가 빨라지게 그렇죠. 됐다. 그럼 변화도 빨라지게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지게 우리가 되고. 대응하기 전에 AI는 이미 다른 전략을 쓰고 있고 네. 그러니까 더 그 빠른 특히 파생 상품에서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 파생 상품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 즉 지금도 우리는 그 전체 금융시장에 대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을 개인은 근데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점점 더 시장이 기울어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개인은 좀 취약할 수밖에 없겠네요. 항상 정보에 있어서 좀 뒤처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개인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 정도 될까? 네. AI랑 같이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 제 컴퓨터 화면 한번 보시면 자 개인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는 주식에는 한 15%, 10에서 15% 개인들이 수익을 내고 파생에서는 한 1에서 5% 수익을 낸다고 하는데 네. 그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이런 이제 공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결론이 뭐냐면 약 개인이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나온다. 그럼 잃을 확률이 90%인 거예요? 그렇죠. 네. 주변에 보시면 아마 그럴 거예요. 비슷한 확률로 나와요. 근데 AI가 더 개입되면서 이 확률은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속성을 아시고 좀 무리한 투자는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특히 오늘같이 금요일 딱 주말 앞두고 있으면 괜히 더 불안합니다. 조금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외에도 파생 상품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에너지라든지 요즘 금값도 많이 튀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런 자료들도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파생하는데 선물 옵션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는 이제 지수만 보고 또 대형 종목 ETF 이런 종목만 보시지만
지수를 넘어서 다양한 종류의 선물 옵션이 상장이 돼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한 절반 정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매매할 수 있는데 해외 시장에 그 나와 있는 상품들 보면 한 몇 시까지가 있어요. 한 4, 5시까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기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에너지 부분, 에너지 쪽에는 이제 원유라든지 천연가스 등들이 이제 그 선물 옵션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기금속 쪽은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은 뭐 잘 아실 테고 은도 있고 백금도 있고 다 선물로 상장이 돼 있습니다. 농산물도 이제 밀, 옥수수, 대두 뭐 여러 가지로 다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축들도 있어요. 돼지고기도 다 선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시장에서 그 고깃집을 하고 뭐 주유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금융시장에서 다 대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특히 그 금리 부분 있죠, 통화 있죠, 주가지수 있죠. 거기다 이제 각 상품별로 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결국에는 세계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금 같으면 금의 가격도 결국 거기에 파생에 연계해서 또 수익, 파생의 수익과 연계해서 움직임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상품들이 그렇고 특히 요즘 이제 관심 있는 부분이 오일하고 금하고 또 뭐 있죠? 더블 곡물? 그렇지. 네.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곡물도 계속 그 변동폭이 큰데 오일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든 낮추려고 미국 셰일 오일을 계속 샌드 오일을 계속 개발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근데 이제 오일이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제 이용자니까 낮아졌으면 될 거고 중동의 불안 때문에 또 높아진 부분도 있고 요즘 조금 이제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감소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곡물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아마 해마다 변동성이 커질 것 같아요. 그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 해외에 어떤 그 파생 상품들이 있고 내가 그걸 해지용으로 또는 그 단독의 매매로 활용할 수 있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당연하죠. 그러면 한국의 주유소 가격도 좀 떨어지는 거예요? 오일 가격이 좀 떨어지면? 시간차가 있어요. 네, 시간차가 가지고 떨어지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유통 과정에 이제 그 타임 딜레이가 있으니까. 제일 궁금했었던 부분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현선물의 시장의 그 격차가 천천히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국내 증시가 다음 주에는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어떤 가능성이 좀 더 유력한가요? 국내외로 한번 이제 대충 시나리오를 이번에는 좀 심플하게 한번 잡아볼게요. 네. 지난번에는 너무 종류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그 차트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 위치가 이래요. S&P 500 지수가 이 정도인데 일단은 그 돌파를 했잖아요, 이거죠. 삼각수렴에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살짝 눌릴 수는 있어요. 이 선까지 살짝 눌릴 수 있는데 그래도 반등해서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데 일단 5% 정도 추가 반등을 하면 한 번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사실은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건 아까 이제 장기 차트 보셨잖아요. 네. 여기서 올라가는 걸 내가 더 먹겠다고 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고 해요. 네. 아무나 이제 심리적으로 못 가져가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심리 때문에 못 가져가는데 일단은 다음 주 정도는 아마 살짝 눌림목이 있어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내는 이제 현수물 조금 다른데 이제 오늘로 122평선을 둘 다 올라섰어요. 둘 다 올라섰고 그래서 이제 바닥을 잡고 이 종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넘어서면 살짝 또 조정 줬다가 가는 이게 이제 페이크라고 그러는데 힙소를 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상황이 아니죠. 우리는 다른 요건이 있잖아요. 지정학적 요건도 있고 그래서 살짝 빠졌다 갈 수도 있고 그냥 쭉 가다가 중간에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시나리오를 잡아보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아직 현물 매수를 안 해요. 오늘은 그냥 오늘도 팔고 있고 물론 이제 그 괴리를 좁히는 용도로 하긴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냐면 아직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현물 매수를 안 하기 때문에 밑에 이제 약간 연한 파란색을 하나 넣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좋은 종목을 가지시면 지수가 뭐 내려가도 올라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좋아야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니까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
좀 좋게 봅니다. 다음 주는. 예. 눌림 매수 전략을 끌고 가면 그래도 다음 주에는 조금은 원활한 시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미국장도 국내장도 다음 주는 오를 가능성이 좀 더 크게 보신 거잖아요. 네, 그렇게 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95포인트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또 자리하게 되실 텐데 네. 다음 주 금요일쯤 기분 코스피의 밴드 혹시 어떻게 예측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지수를 정확하게 제가 예측하고 싶지는 않은데 네. 일단은 그 저항대를 돌파했으면 그 돌파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잠시 쉬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더라도 다음 주에는 결국 올라가겠다. 그래서 2,60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안정이 되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위에 또 이제 저항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작년부터 그 쭉 하락기 동안에 이제 누적된 매물들이 위에 이제 첩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게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일단은 뭐 항상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너무 모험하듯이 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크게 올라갈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동안 정말 바랬던 2,600선이 또 하나의 지지 라인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우리 시장에 또 새로운 긍정적인 분위기가 다시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니딜 스테이션 이원근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